안녕하세요. 네, 한승엽입니다. 지금 보시는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쭉 내려가면서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또 한 세 가지 내용이 또 밑으로 나옵니다. 일단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주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액 의무 대상 확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을 받아서 임대하는 그러한 경우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의무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이제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나 세대수가 많으니까 좀 더 줄여서 좀 보다 많은 임차인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좀 줄였습니다. 보면은 밑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 동일 단지 내에서 100호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위에도 해당이 되고요. 플러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한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될까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기존 같은 경우, 지금 좌측에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미임대 또는 무단양도했을 경우에는 그냥 임대주택당 1,000만 원이었습니다.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임대 의무 기간 중 임대를 안 했을 경우 임대 의무 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주택당 기존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밑에 칸을 볼까요? 임대사업자 간의 양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예, 임대 의무 기간 경과 후에 양도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좀 이 부분은 공통된 사항이네요. 예, 그러니까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 임대주택당 1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이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100만 원으로 좀 낮춰서 과태료를 이제 매기겠다. 이제 그렇게 내용이 나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좀 세 가지 사항이 있어요. 기존에는 그냥 하나로 해서 금액도 1회일 경우 500에서 최대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우측 개정 사항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임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그 건이 한 건일 경우에는 1회 어겼을 경우 과태료가 500만 원에서 이제 2천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대 조건 그 위반 건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되는, 한 주택에 두 가지일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주택 두 채당 한 건, 예, 이 이제 그 조건 위반 건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회일 경우에는 1,000만 원인데, 최대 3회까지, 3회까지 어겼을 경우 3천만 원으로 이제 과태료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굉장히 많네요. 임대주택이 예를 들어서 뭐 10채이다. 근데 한 채마다, 임대주택 한 채마다 위반 건수가 10채니까, 그럼 1 곱하기 10이면은 이제 10건이 되겠죠. 그럴 경우 1회 경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2천만 원인데, 이게 3회까지 가잖아요. 수정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3회까지 갔을 때 최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최소 500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이제 과태료를 이제 매기겠다,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 조건이라 하면 과연 그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임대 조건 사항이라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요. 렌톰이라고 여러분들 홈페이지 아시죠? 임대주택 신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렌톰을 보면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 임대주택 임대조건 사항이 곧 임대조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대기간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증액 제한, 아시다시피 이제 5% 이상을
5%를 초과해서는 못 올리죠. 이 부분이 이제 임대 조건이 해당이 되겠고, 그 임대 조건을 바로 위반하였을 경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나눠지면서 금액도 건당 그다음에 횟수당 달리 적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예전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그 자체를 들고 가서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봤더니 임대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게 너무 늦어진다는 거예요. 임대 계약하는 날 임대 등록을 해버리면 이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늦어지니까 그 기간을 좀 더 축소시키겠다는 거예요. 분양계약서 경우. 그게 이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냐면 일단 기준을 보죠. 기준을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는 이때도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날이 제가 좀 써볼게요. 분양 계약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였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잔금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겠다. 그래서 이 3개월 이후에 3개월 이내부터 이 이후로 임대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제 이 부분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임대 등록 신청을 한 이후부터 3년 이내여도 3년 이내에 임대 등록 신청을 하면은 인정을 하였는데 이제는 이 3년 이내도 너무 길다.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임대주택으로서의 효과를 발행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단축시키겠다. 1년 이내에 꼭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당겨졌죠.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내용을 요번에